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우경제 브리핑의 김종선입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미국 뉴욕 증시가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에 따른 영향으로 오늘 우리 시장도 상승세 속에 출발을 했는데요. 코스피가 0.7% 그리고 코스닥 역시 0.7% 정도 상승하면서 출발했습니다. 코스피는 닷새 만에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10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 후반부 들어서 낙폭을 점차 키워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산중공업을 필두로 한 기기업종이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소식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먼저 동시호가상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대부분이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1%, 포스코와 현대차 모두 1%대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KB금융, 신한지주, 한국전력, LG전자, 현대모비스 모두 오르고 있고요. LG화학은 0.4% 소폭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역시 비슷하게 조정을 받고 있고요. SK텔레콤, LG디스플레이는 0.2%씩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2.1% 급등하고 있습니다. LG는 0.4%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 두산중공업이 12%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수출 전략 산업 관련 발언에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14% 가까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우리금융은 2.4% 오르고 있고요. KT가 0.6%, KTNG가 0.1%, 기아차가 0.7%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2.7% 급등하고 있고요. 반면에 NHN이 1.2%, 롯데쇼핑이 1.4% 하락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유통업종이 조금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K에너지는 0.4% 소폭 내리고 있습니다. 삼성엔지니어링이 1.4%, 그리고 삼성 SDI 1.1%, 삼성카드 1.4% 나란히 오르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가 0.6% 오르고 있고요. 삼성전기가 0.5% 하락하고 있습니다. KCC가 1.2%, 그리고 삼성엔지니어링 1.4% 오르고 있습니다. 우측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2%대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조선 열척을 수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지요. 두산인프라코어 역시 두산중공업과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산주들이 오늘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1% 오르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현대상선 모두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반도체가 포스코로부터 지원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LED 산업에 대한 전망을 상당히 높게 평가한 포스코가 투자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2.6% 오늘 급락하고 있습니다. 메가스터디가 1.5% 하락하고 있고요. 태웅과 소디프 신소재 모두 내리고 있습니다. 동서가 0.1% 오르고 있고요. CJO 쇼핑, 성광밴드 1.1%와 1.6% 오르고 있습니다. 코이팜은 6.8% 하락하고 있고요. 네오이스게임스는 2.2% 내리고 있습니다. 네오세미테크가 0.4% 오르고 있습니다. 주성엔지니어링이 3.9%, SK컴스가 4.6% 급락하고 있습니다. 서부트럭터미널이 2.8% 하락하고 있고요. 동국SNC가 1.3%, 차바이오엔이 1.4% 내리고 있습니다. 에이스디지텍이 2.7%, 휴미엑스 4.3%, 평산이 2.5%, 유니슨이 2%대의 낙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포스데이터는 4.5% 급등하고 있습니다. 슈프리마 역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상황 지금까지 한번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대형주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감 시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정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스피가 다시 반등에 성공했네요. 네. 어떻습니까? 네, 코스피 지수가 5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최근 조정 국면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했다는 소식이 오늘 투자 심리를 호전시켰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1656포인트로 장을 출발한 이후에 1660선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는 등 투자자들이 적극적인 매매에 나서지 않은 탓에 오름폭은 제한됐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큰 등락 없이 1650선을 강하게 지켜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했고 모처럼 대형주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수를 지지했습니다. 장 후반 들어서 조금 더 올라왔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11포인트 상승한 1655선에서 장을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10거래일 만에 약세
매수세를 보였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하는 등 최근 9거래일 연속 상승한 데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됐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5포인트 하락한 512선에서 장을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코스피가 다시 상승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최근에 상승분을 조금 반납했습니다. 많이 올랐다라는 평가가 조금씩 나오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투자자별 매매 종합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반 매수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어떤 부분이 동반 매수가 나왔습니까? 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속에 코스피 지수의 상승폭이 두드러졌었는데요. 외국인들이 3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1,114억 원 순매수했고요. 기관 역시 매수에 가담하면서 오늘 1,103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장 후반 들어서 매수폭이 좀 더 늘어난 모습이고요. 개인들은 오늘 차익 실현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1,971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네, 프로그램 쪽에서는 차익거래, 비차익거래 모두 매수 우위로 마감됐습니다. 차익거래에서 매수 물량이 꽤 들어왔습니다. 1,300억 원 가까이 들어왔고 도합 1,700억 원 정도 순매수로 마감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어떻게 마감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이 4거래일 만에 순매도로 전환했고요. 역시 외국인도 순매도로 일관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192억 원 순매도했고 기관이 150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개인들은 355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시간이 갈수록 낙폭을 점차 키워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수급 상황 어떤지 지금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업종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는 코스피 시장에서도 그렇게 큰 변별력이 없었거든요. 네. 두산주들이 오늘 강세를 보여줬고 그중에서도 두산중공업이 눈에 띄었는데 한번 점검해 볼까요? 네, 오늘은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된 기계업종이 가장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오늘은 오랜만에 대형주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기계업종이 원자력 관련주의 급등에 힘입어서 오늘 5% 올랐고요. 운수장비 업종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승했고 철강 금속업종과 전기 전자업종도 오늘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운수창고 업종과 유통업종, 은행, 증권업종은 소폭 하락하면서 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특징을 보인 종목들 보겠습니다. 원자력 관련주들이 정부 정책 기대감에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기후변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산업은 원자력이라면서 오는 2015년까지 설정한 원자력 기술 자립화 목표를 몇 년 더 앞당기겠다고 밝힌 것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한정 기술을 비롯해서 보성 파워텍, 우리기술, 모건코리아 등이 상한가까지 올랐고요. 두산중공업은 두산인프라코어와 두산엔진의 사업 정상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바마 미 대통령이 추진하는 건강보험 개혁 법안의 상원 통과가 확실시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중 헬스케어 관련주들의 상승이 돋보였는데요. 후반 들어서는 주가 종목별로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코오롱 아이넷과 인성정보, 유로테크가 상승한 반면에 비트컴퓨터는 하락 반전하면서 3%나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오늘 바이오 관련주들의 상승세도 돋보였는데요. RNL 바이오는 복제양 돌리를 탄생시킨 미국 기업과 함께 동물 복제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1%대로 올랐고요. 그 밖에 농우바이오가 2%, 3%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네, 오늘 원자력 관련주들이 최고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중에서도 두산중공업의 상승세가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두산중공업이라든지 두산인프라코 이렇게 두산 관련주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최근 들어서 재무구조에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주가가 약세를 많이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려를 오늘 한 방에 다 해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상한가 기록한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상한가까지 오른 종목들 보겠습니다. 코스닥 새내기주인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 생산 전문 업체 ITX 시큐리티가 상장 첫날 가격 제한폭까지 급등했습니다. 삼성전자 등 확고한 매출처를 보유하고 있다는 안정성이 높게 평가된 것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또 KDC와 아이스테이션의 미국 계약이 성사되면서 오늘 3D 수혜 업종이 재차 부각됐는데요. KDC와 아이스테이션은 미국 최대 3D 전문 투자 펀드인 심포니 3D 홀딩스로부터 1,500만 달러의 투자 유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KDC의 주가가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네, 이어서 아시아 지역 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증시와 일본 증시가 조금씩 엇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장중에는 같이 움직이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네. 상당히 난해합니다. 네, 중국 증시가 장중에는 혼조세를 보였는데 오후 들어서 낙폭을 점차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증시만이 하락하고 있고 대부분의 아시아 증시는 오름폭을 늘려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본 니케이 지수는 오늘 1.9%, 2% 가까이 오르면서 1,378포인트로 오후장을 마쳤습니다. 엔화 약세의 영향으로 특히 수출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 밖에 주요 아시아 증시 흐름 보겠습니다. 네, 현재 중국 상위 종합지수의 낙폭이 크게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2% 가까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중국 증시는 중국 정부가 부동산 투자 제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우려에 오늘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양대 부동산 개발 업체인 완커그룹과 폴리부동산 등 부동산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주변국 증시 강세에 따라서 낙폭을 점차 만회하는 듯 했지만 다시 하락 반전했고 낙폭을 크게 늘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밖에 주요 아시아 증시는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항생지수와 홍콩 H지수가 1%대로 오르고 있고요. 대만 각권지수 역시 강보합권에 들어서 있는데요. TSMC의 주도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TSMC가 직원급여를 15% 인상한다는 소식이 더해지면서 기술업계의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베트남 지수와 인도 지수 역시 강보합권에서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환율 시장도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원달러 환율은 30전 오른 채 출발했습니다. 1184원에 첫 거래가 시작이 됐는데 달러 강세 현상이 다시 시작되는 듯 싶었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을 어느 정도 가져오는 모습이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이틀째 오름세를 보이던 환율이 오늘은 수출업체의 달러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장중 하락 반전했고요. 장중에는 1180선을 무너뜨리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184원에 개장했습니다. 이후 상승폭을 조금 늘리면서 1187원을 고점으로 확인했고요. 1186원대에서 추가 상승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전 11시쯤에 대우조선해양이 유럽 지역 선주로부터 원유 운반선 10척을 수주했다고 밝혔고 또 비슷한 시각에 수출업체들의 달러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환율은 오전 중에 상승분을 반납하고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이후에는 1180선도 내주면서 1177원 선까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한 시장의 참가자는 수출업체들이 1180원대 중후반에서 매물 유입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면서 최근 조선업체들의 신규 수주 소식이 잇따른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1,000억 원어치의 주식을 순매수하면서 환율 하락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 3원 80전 하락한 채 마감됐습니다. 1179원 90전에 마감됐고요. 다른 지수 어떻게 끝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다시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0.6% 오르면서 1655포인트를 기록했고요. 코스닥은 열흘 만에 하락 추세를 걷고 있습니다. 1% 내리면서 512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장 소식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최승훈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정반대로 엇갈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거래는 여전히 한산한 가운데 외국인과 프로그램이 소폭 매수세를 보이면서 거래소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인이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특징적으로는 전일 정부에서 원자력 발전 정책을 발표를 하면서 관련주들이 대거 상한가에 들어갔고 3D 관련 업체인 KDC가 미국 투자사로부터 대규모 자금 유치에 성공했다는 소식으로 3D 관련주도 대거 상승 마감했습니다. 기관은 기계 화학 업종을 주로 사들였고 외국인 내수 관련 업종에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정책 테마주들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3D 관련주, 세종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지만 조정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수급 상황을 한번 살펴보니까 개인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익 실현에 열심히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예,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래는 여전히 한산한 가운데 시장 중소형주 위주 장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 역시 코스닥을 비롯해서 거래소에서도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매매에 좀 집중이 되면서 활발한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에서 특별한 이벤트나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라 외국인의 시장 참여는 당분간은
좀 소강 상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기관의 종목 찾기 역시 좀 지속될 것으로 보여서 향후에는 기관 매매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절대적인 거래 대금 부족으로 당분간 수급이 일정 종목군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급 상황에 대한 체크가 좀 많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미국에서는 다우지수가 0.8%, 나스닥이 1%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우리 시장에도 좋은 영향을 주기도 했는데 오늘 밤에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예, 일단 제약 헬스케어 업종에 호재가 집중이 되면서 관련주가 급등을 했고 다우지수는 대형주들도 투자은행의 매수 추천에 힘입어서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다국적 제약업체인 화이자가 바이오 제약업체인 에서시스로부터 1억 1천만 불의 줄기세포 치료법을 인수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관련주의 강세가 좀 두드러졌고 나스닥 기술주들의 상승폭이 미국 시장에서는 크게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연말 소비 시즌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칠 것이라는 우려감이 있지만은 미국 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좀 더욱 키우는 모습이었고요. 그렇지만은 여전히 좋은 박스권 내 흐름을 지수는 거듭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 지수의 큰 폭 상승에 대한 기대는 아직 좀 이른감이 있어 보이고 금일은 미국의 주택가격 지표가 발표 예정인데 소폭 지표의 상승도 기대되면서 박스권 상단까지 긍정적인 흐름은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미국 시장에서 나올 그런 지표들은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다시 상승 추세를 걷게 됐는데 코스닥 쪽은 이익 실현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오기도 했거든요. 내일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예, 최근 시장에서는 중소형주의 강세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시장을 주도할 만한 수급 주체가 없는 상황에서 부족한 시장 상황에서 이제 부족한 시장 상승 모멘텀 속에서 수익률 게임이 지속이 되면서 비교적 수익률 제고가 유리한 중소형주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분간은 거래 대금의 지속적 부진 그리고 경제 지표의 모멘텀 형성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 개별 종목의 약진은 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모멘텀 공백을 이용한 수익률 격차 해소 과정으로 중소형주의 투자는 당분간은 유효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수의 답보 상태 속에서 이제 대형주보다는 이등주 그리고 중소형주 그리고 코스닥, IT, 자동차, 부품주 등에서 기관 매수가 유입되는 종목군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유망해 보입니다. 네, 돈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의 최승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가계 소비에서 식료품비 비중인 엔겔 계수가 8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올 들어 9월까지 가계 명목 국내 소비 지출액 가운데 식료품과 비주류 음료품 소비 비중은 지난해보다 0.7%포인트 늘어난 13%로 지난 2000년 13.4%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이 기간 동안 식료품과 비주류 음료품의 실질 소비 지출은 0.5% 감소했습니다. 전체 소비가 줄어든 상황에서 식료품 등의 비중이 증가한 것은 해당 품목의 거래 가격이 올랐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주류와 담배의 지출은 11년 만에 처음으로 줄었고 교육비 지출액도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내년에 금리와 공공요금이 오르며 가계의 지출 여력이 감소해 소비에 부담을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르면 내년 말부터 불법 복제 음원이나 영화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사람도 손해배상 등 민사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을 내년 11월에 추진하겠다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또한 저작권법 개정 시 UCC 등 저작권자의 이익을 크게 침해하지 않으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이용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뉴스 콘텐츠의 유료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이용하는 뉴스 스크랩 서비스나 홈페이지 게시물에 대해서도 해당 저작권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내년 4월부터 펀드 판매 회사는 투자자에게 정기적으로 펀드 잔고를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 사항에는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펀드의 규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순자산 총액과 설정 원본, 적용 법률 등이 포함됩니다.
금융투자협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판매 회사의 잔고를 알리도록 했다며 간접적으로는 자투리 펀드 청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자본시장법 실시로 내년 2월부터 신규 공모펀드에 가입하는 투자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펀드 부담금을 운용사가 납부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금융위원회는 펀드 판매 수수료와 판매 보수, 운용 보수까지 지불하는 투자자가 분담금까지 부담하는 것은 과하다며 해외 사례 등을 조사해 분담 주체와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 119곳이 퇴출되고 106곳은 워크아웃 명단에 올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 1,842곳을 대상으로 3차 신용위험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 중 12.2%인 225곳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대한 은행권 여신 규모는 1조 9천억 원, 은행들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출 손실에 대비해 쌓아야 하는 대손 충당금은 2,99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내년부터 채권단은 중소기업을 여신 규모로 나눠 일괄 평가하지 않고 부실 위험이 있는 중소기업을 상시 구조조정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 1650선을 놓고 공방전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지켜내면서 마무리가 되는데요. 1655포인트로 마감이 됐죠. 다시 이렇게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수급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꾸준히 들어왔고요. 내일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도 밝게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 유념하시고 투자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